서울 강남의 한 카페. 오후 3시입니다. 대학생 A씨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노트북을 폈습니다. 과제 마감이 내일인데 집에선 집중이 안 됐죠. 그런데 2시간쯤 지나자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추가 주문 없으시면 자리 양보 부탁드립니다. A씨는 당황했습니다. 커피값 6,000원 냈는데 왜 나가라는 거죠?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저희 매장 규칙입니다. 입구에 안내문이 있어요.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짐을 쌌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죠.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5시간, 6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았죠. 사장님들이 싫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묵인했습니다. 카페는 카공족의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구마다 차가운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노 스터디 존, 노 랩탑 존, 2시간 제한. 콘센트 구멍은 실리콘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더 이상 눈치만 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추가 주문 없으시면 자리 비워주세요. 2시간 넘으셨어요. 규칙입니다. 카공족은 완전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눈치만 보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장님들이 인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법이 바뀐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법이 업주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답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쌓이면서 기준이 명확해졌죠. 업주들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규칙 붙이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없구나. 그래서 당당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카공족은 갈 곳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사고 앉아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이게 정말 합법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법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당신이 카공족이라면, 당신이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A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A씨는 카페에서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손에는 아직 반쯤 남은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죠. 과제는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원룸은 좁고 답답합니다. 룸메이트도 있어서 집중이 안 돼요. 도서관은 어떨까요? 이미 만석입니다. 자리 잡으려면 아침 8시부터 줄 서야 하죠. 스터디 카페요? 시간당 4,000원입니다. 5시간 쓰면 2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취준생 A씨에게는 너무 큰 돈이죠. 결국 A씨는 다른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구에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2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수. A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구나. 여러분, 이게 2026년 카공족의 현실입니다. 옛날엔 카페가 카공족의 안식처였습니다. 커피 한 잔 6,000원이면 에어컨, 와이파이, 콘센트, 조용한 공간 모두 해결됐죠. 사장님들이 좋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눈치만 좀 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장님들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규칙입니다. 지키세요. 법적 근거까지 들고 나옵니다. 카공족은 더 이상 묵인의 대상이 아니라 퇴출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장님들이 갑자기 인심이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여러분이 아니라 사장님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 2018년만 해도 카공족은 카페의 단골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5시간, 6시간 앉아 있어도 아무 말 없었죠. 사장님들이 좋아한 건 아닙니다.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손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전기세도 지금보다 쌌고 임대료도 괜찮았고 경쟁도 덜했습니다. 한두 명 카공족이 앉아있어도 버틸만 했던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손님이긴 하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업주들이 방당해졌어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적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법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상법 제151조에 따르면 여러분은 고객입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은 공중접객업자가 됩니다. 공중접객업자라는 건 불특정 다수를 받는 영업을 한다는 뜻이죠. 식당, 숙박업소, 카페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그럼 고객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으면 커피를 받고 자리에 앉아 마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시설관리권과 영업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손님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업주 편입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업주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법은 업주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고객 권리고 어디서부터가 업주 권리일까요? 이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법원 판결이 쌓이면서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영업방해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업주가 고객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노트북을 오래 쓴다는 사실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영업방해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시간 자리를 차지해 다른 고객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점심시간에 카페가 만석인데 한 사람이 커피 한 잔으로 4시간째 앉아 있다면요. 이건 다른 손님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는데 자리를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둘째, 혼잡한 시간대에 최소 주문으로 체류하여 회전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카페 입장에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이익이 납니다. 한 명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손님을 못 받죠. 이건 명백한 영업 손실입니다. 셋째, 사전 고지된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입구에 1인 1음료, 2시간 제한 같은 안내문이 있었는데 이걸 어겼다면요.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업주가 미리 알렸으니까요. 옛날엔 이런 규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치껏 알아서 나가면 됐죠. 사장님들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업주들이 법적 근거를 들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손님, 규칙 보셨죠? 2시간 넘으셨어요. 입구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추가 주문 부탁드려요. 하공족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돈 냈는데 왜 나가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실질적인 영업 지장이 있으면 퇴거 요청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실제 판례를 보면 업주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1992년에 카공족의 패배를 예고했습니다. 사용자의 시설을 장기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침해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한 사람이 공간을 독점하듯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공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커피 한 잔 사고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건 배타적 점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2023년 대전지방법원 판결도 비슷합니다. 영업 종료 후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했죠.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건 업주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은 도서관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직원 제지에 불응한 행위도 업무방해로 봤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창원지방법원은 위력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유형, 무형을 불문한 일체의 세력. 퇴거 불응이나 소란 행위가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큰 소리를 내거나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될 수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법은 고객보다 업주의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합니다. 카공족은 법정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례는 일관됩니다. 업주가 규칙을 정하고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주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카공족을 쫓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주가 무조건 이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업주의 퇴거 요구가 항상 정당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명확한 사전고지입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이용 규칙은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장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이런 문구는 애매합니다. 장시간이 몇 시간인지 불분명하니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시간이 장시간인지 5시간이 장시간인지 모르죠. 반면 2시간 초과 시 추가 음료 주문 필요. 이렇게 쓰면 명확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죠. 아, 2시간까지는 괜찮구나. 그 이후엔 추가 주문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단계적 조치입니다. 퇴거를 요구하기 전에 추가 주문을 권유하거나 좌석 이동을 요청하는 등 완화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이게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가세요라고 하는 건 과도한 조치일 수 있어요. 먼저 추가 주문하시겠어요? 물어보고 안 되면 자리 이동 가능하세요? 제안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2026년 현재 거의 모든 카페가 이 규칙을 입구에 붙여놨다는 겁니다. 법주들이 알아버렸어요. 아, 사전고지만 하면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구나. 강남 카페 10군데 중 9군데에 팻말이 있습니다. 2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노 스터디 존,
1인 1음료 필수. 업주들이 법적 근거를 갖춘 겁니다. 카공족은 이제 합법적으로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몰랐어요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입구에 다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카공족이 쫓겨나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현실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고 노트북을 폈습니다. 2시간이 지났고 추가 주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2시간 초과 시 추가 주문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와 정중히 추가 주문을 권유했고 거절하자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업주의 퇴거 요청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정 고지가 명확했고 단계적 조치를 거쳤으며 실질적 영업 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경우 업주 편을 듭니다. 옛날엔 눈치만 보면 됐습니다. 사장님 눈치, 다른 손님 눈치 보면서 슬슬 나가야겠다. 알아서 판단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카공족은 법으로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냈다고 해서 무제한 자리를 쓸 권리는 없습니다. 카페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사업장입니다. 업주에게는 시설 관리권이 있고 법은 이를 인정합니다. 왜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커피 한 잔 6,000원은 커피값이지 공간 사용료가 아닙니다. 업주가 규칙을 정했고 여러분이 그 규칙을 어겼으면 나가야 합니다. 카공족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엔 카페가 카공족의 성지였는데 2026년엔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카공족이 정말 갈 곳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쫓겨나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현실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더 무서운 건 카공족이 갈 곳이 정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까요? 첫째, 집입니다. 하지만 집은 좁고 답답합니다. 원룸에 사는 청년들은 책상도 제대로 없어요. 침대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바닥에 앉아야 합니다. 룸메이트가 있으면 더 힘들죠? 눈치 보이고 집중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엔요? 부모님 눈치, 동생 눈치 보면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도서관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숨막히는 정적 때문에 창의적인 공부가 어렵습니다. 기침 한번 못하고 키보드 소리도 눈치 보이죠? 자리도 항상 부족합니다. 아침 8시부터 줄 서야 겨우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성이 낮은 거의 만석입니다. 셋째, 스터디 카페입니다. 여기가 현실적인 대안이긴 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씩 합니다. 하루 5시간 쓰면 2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이죠. 옛날엔 커피 한 잔 6,000원이면 하루를 버텼는데 지금은 공부할 공간을 사야 합니다. 한 달 커피값 18만 원이면 됐던 게 지금은 스터디 카페비 60만 원이 필요합니다.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공간 양극화입니다. 돈인 사람은 스터디 카페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공부할 곳조차 없습니다. 청년들이 법으로 몰아내지고 경제적으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여기로 갑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노트북 펴죠. 하지만 여기도 오래 못 버팁니다. 알바생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도 안 좋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처절합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카페는 법으로 쫓아내고 스터디 카페는 돈이 없고 도서관은 자리가 없고 집은 환경이 안 되고 카공족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옛날엔 카페가 카공족을 싫어했지만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카공족은 법으로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으며 갈 곳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년 판결부터 최근 판례까지 일관됩니다. 배타적 점유는 시설관리권 침해라는 겁니다. 업주가 명확한 규칙을 고지했다면 퇴거 요청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업주 편입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전기세,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며 가게를 운영합니다. 한 사람이 커피 한 잔으로 4시간을 앉아 있으면 다른 손님 서너 명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영업 손실이죠. 법은 이런 손실을 인정합니다. 업주의 시설관리권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업주도 함부로 못합니다. 사정고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입구에 규칙을 붙이고 먼저 권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거 요청. 이 순서를 지켜야 정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카페가 이미 규칙을 붙여놨습니다. 업주들이 법을 알게 됐고 당당하게 쫓아내고 있습니다. 카공족은 방해꾼에서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2015년엔 카페의 단골이었는데 2026년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처절한 몰락입니다. 커피 한 잔 6,000원이면 하루를 버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공부할 공간을 사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한 달 60만 원입니다. 법은 카공족의 편이 아닙니다. 문제도 카공족의 편이 아닙니다. 갈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미노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고물가입니다. 임대료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릅니다. 카페 운영비가 3년 전보다 50% 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가격은 그만큼 못 올립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아메리카노 가격은 3년 전 5,000원에서 지금 6,000원으로 2,000원 올랐습니다. 20% 인상이죠. 하지만 운영비는 50% 올랐어요. 차이가 30%포인트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까요? 회전율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살아남죠. 둘째, 카공족의 증가입니다. 집은 좁고 도서관은 멀고 스터디 카페는 비쌉니다. 결국 카페로 몰립니다. 커피 한 잔이면 에어컨, 와이파이, 콘센트 다 듭니다. 합리적 선택이죠. 취준생, 대학생, 프리랜서, 재택근무자 모두 카페로 갑니다. 카공족이 늘어나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다 우리 카페가 무료 독서실 되는 거 아니야? 셋째, 법의 명확화입니다. 예전엔 애매했습니다. 카공족 쫓아내도 되나? 법적으로 괜찮은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판례가 쌓이면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 1992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년 판결, 30년간 일관된 판례가 쌓였습니다. 법주들이 이걸 알게 됐죠. 아, 내가 규칙 붙이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구나.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정보가 공유됩니다. 입구에 안내문 붙이세요. 2시간 제한. 명시하세요. 단계적으로 요청하세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업주들이 무장한 겁니다. 법적 근거를 들고 당당하게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갈등이 심화입니다. 업주는 생존을 위해 퇴고 요청을 하고 카공족은 갈 곳이 없어 버팁니다. 서로 적대시하게 됐죠. 온라인에서도 싸웁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카공족 퇴치법 공유되고 취준생 커뮤니티에서는 카공 허용하는 착한 카페 지도 공유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카공족은 법과 경제 사이에 끼어 짓눌리고 있습니다. 법은 업주 편이고 경제는 고물가로 공간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카공족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더 처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 카페, 대학생 B씨는 토익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 앉아있는데 사장님이 왔습니다. 손님, 추가 주문 부탁드려요. 입구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저 돈 냈어요. 왜 이래요?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규칙입니다. 안 지키시면 나가주셔야 해요. B씨는 짐을 싸며 생각했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공부하라는 거지? 집은 좁고 도서관은 자리 없고 스터디 카페는 돈이 없습니다. 카페마저 쫓겨나니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B씨는 결국 편의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노트북을 폈죠. 그런데 여기도 오래 못 버팁니다. 알바생 눈치가 보이니까요. 30분쯤 지나자 알바생이 테이블을 닦으러 왔습니다. 간접적인 퇴거 압박이죠. 이번엔 지하철역 대합실로 갔어.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펴려는데 콘센트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는데 충전은 못합니다. 결국 B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침대에 앉아 공부했죠. 허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됩니다. 그날 과제는 결국 못 끝냈습니다. 이게 2026년 카공족의 현실입니다. 옛날엔 눈치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아예 쫓겨납니다. 법이 그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부할 공간이 없어요. 돈 없으면 공간도 못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간 양극화입니다. 부모님이 넓은 집 사주면 집에서 공부하고 돈 있으면 스터디 카페 가고 둘 다 없으면 쫓겨다닙니다. 편의점, 지하철역, 공원 벤치 전전하죠.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법은 카공족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카공족을 짓누릅니다. 갈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카페는 더 이상 카공족의 공간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이 업주 편이고 업주들은 규칙을 붙여놨습니다. 억울해도 이게 현실입니다. 카페 이용 전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입구나 메뉴판에 2시간 제한, 추가 주문 필요 같은 안내문이 있는지 보세요. 있다면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면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됩니다. 법은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안 봤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둘째, 장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추가 주문을 계획하십시오. 커피 한 잔 더, 디저트 하나 정도면 됩니다. 추가로 6,000원, 7,000원 쓰면 업주 입장에서도 매출이 생기니 눈치 안 줄 겁니다.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면 합리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한 명당 10,000원 이상 매출이 나면 괜찮아요. 2시간에 6,000원보다 4시간에 12,000원이 낫죠. 돈이 아깝다고요? 그럼 카페는 포기하십시오. 카페는 무료, 독서실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의 사업장입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셋째,
스터디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로 가십시오. 시간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지만 눈치 안 보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 와이파이, 조용한 환경 모두 보장됩니다. 카페에서 쫓겨나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신건강 비용까지 생각하면 스터디 카페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하루 2만 원, 한 달 60만 원 부담되지만 안정적입니다. 돈이 부담된다고요? 그럼 도서관이나 공공 스터디룸을 찾아보십시오. 구청, 주민센터, 청년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업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규칙을 명확히 고지하십시오. 장시간 이용시가 아니라 2시간 초과시처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고객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야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치하십시오. 갑자기 나가세요라고 하지 말고 먼저 추가 주문하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안 되면 자리 이동 가능하세요? 제안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거를 요청하세요. 이게 비례성 원칙에 맞고 고객과의 마찰도 줄입니다. 파공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처절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엔 카페가 카공족의 성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사장님들이 싫어했지만 묵인했습니다. 눈치만 보면 됐어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카공족은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법이 업주 편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1992년 판결부터 최근까지 일관됩니다. 배타적 점유는 시설관리권 침해입니다. 업주가 명확한 규칙을 고지했다면 퇴거 요청은 정당합니다. 입구에 2시간제가 서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공족은 법으로 몰아내지고 경제적으로 짓눌렸습니다. 발꽃마저 사라졌습니다. 집은 좁고 도서관은 부족하고 스터디 카페는 비쌉니다. 카페마저 쫓겨나니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처절합니다. 옛날엔 커피 한 잔 6,000원이면 되는데 지금은 한 달 60만 원 내고 스터디 카페에 가야 합니다.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공간 양극화입니다. 돈 있으면 공간 사고 돈 없으면 쫓겨다닙니다. 법은 카공족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3법 제151조는 업주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전 고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내는 30년간 일관되게 업주 편입니다. 현재도 카공족을 짓누릅니다. 고물가로 운영비가 50% 올랐습니다. 업주들은 회전율을 높여야 살아남습니다. 카공족을 받아줄 여유가 없어요. 카공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15년엔 환영받는 손님이었는데 2026년엔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카페에서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추가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카페를 포기하고 스터디 카페로 가시겠습니까? 법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업주가 규칙을 정하고 고객이 따르거나 나가야 합니다. 파공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